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상한가를 먼저 잡고 싶은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80년 만에 찾아온 폭우로 인해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또 미국의 CPI 지수가 전달보다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이 깃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음 주 시장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방송에 대한 소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 소중히 여기면서 체크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유튜브 방송에도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8시면 찾아오는 그분이죠.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시간인데요.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8월 10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기획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잘 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를 통한 입장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인터넷 주소가 연결되는 부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주소 클릭만 해주시면 이용준 디렉터님의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은 쉬어갈 텐데 그 이후의 시장 어떻게 잘 대비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네. 오늘 시장은 사실은 보합권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해서 0.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다우산업은 0.08% 상승을 했는데 PPI건 CPI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스피는 0.16% 상승을 했으니까 보합권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종목은 1,3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시장은 제가 지난날부터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94달러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니까 원달러 환율만 잡히면 시장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오늘 마감 시황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대에 있고요.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3종목 나왔는데 3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진짜고요. 나머지는 무상증자 권리락에 한 상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한 종목이 휴스틸입니다. 휴스틸도 사실은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먼저 기사는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급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스틸이 16일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될 것이다. 그 이유는 종가를 급변시켰기 때문이죠. 급변되는 종목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2 파워, CBI는 무중 권리락에 의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제외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상한가는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상한가라고 보길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준 우리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장인 만큼 조금은 안정적으로 지수가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괜찮게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역시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됐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더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 종목 휴스틸과 G2파워, CBI 세 종목 봐주셨는데 자, 이 종목들 지금 순수하게 어떤 재료만으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휴스틸은 재료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상한가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종목들입니다. 우린 PTS 8월 5일에 공개를 해주셨죠. 방송 이후의 최고가 기준으로 4.7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월 8일에는 GS 글로벌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7.36%라는 큰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9일에 컴투소 홀딩스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2.18%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컴투소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바이오 FDNC 8월 10일에 공개를 해주셨고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4.05%의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역시 살아있고요. 자, 16일까지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성우 하이텍 8월 11일 어제 공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하루 동안 2.01%라는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놀라운 와이드카드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FDNC가 추가로 좀 상승이 나왔고 성우 하이텍도 어제 공개해 주시고 2%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바로 있어요.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FDNC하고요, 성우 하이텍 재료하고 차트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FDNC 일정이 있어요. 16일 날 빌 게이츠 내방하고 윤 대통령 만난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재단의 관련주가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바이오 FDNC 보시면 됩니다. 일정이 남아 있고 차트 보면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바로 넘어가면 제가 바이오 FDNC를 8월 11일 날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캐스팅했고 8월 10일 날 했고 바이오 FDNC가 오늘 또 2.34% 고가 대비했을 때는 약 3.8% 4%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타점 잡기가 모호하기도 했지만 16일까지 일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바이오 FDNC 관종에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이고요. 일봉상 보면 제가 왜 타점 잡기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수급이 크게 들어오거나 크게 나가는 적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가 안 된 분들이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성우 하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어제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와일드카드 종목, 특히 기존에는 관심 종목이었죠. 관심 종목을 보고 제가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성우 하이텍 차트입니다. 차트 한번 지우고 보면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은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 다음 주 화요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고점인 5,56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고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장은 반대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간다고 100% 믿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걸로 대응하셔야 되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재료가 좋습니다. 현대차 배터리팩 공급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로도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은 노란톡방에 공유를 할 텐데 제가 이번 달에 미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중소형 건설주 섹터인데요. 그 이유가 4가지,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250만 호 건설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것도 중소형 건설주 섹터이고, 세 번째는 네옴시티도 중소형 건설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복구하는 것도 중소형 건설주 섹터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섹터들 한꺼번에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섹터들 보는 법, 그리고 성우 하이텍, 그리고 바이오 FDNC를 고르는 방법들을
오늘 이제 벌써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강연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강연회에서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셔서 무료로 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목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컨디션도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와이드카드 종목을 구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와이드카드 종목들 발굴하고 있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노력의 결과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오시고 모든 내용을 오늘 또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방송 후반에도 약속드린 것처럼 신규 와이드카드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FDNC와 성우 하이텍 리뷰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고문이 방한을 한다고 하죠. 그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FDNC 여전히 재료 유효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성우 하이텍 좋은 재료 여전하다라고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매수는 재료에, 매도는 차트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자, 그렇지만 늘 알면서도 매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한 대응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 흐름 짚어 나가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도 역시 와이드카드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항상 그 와이드카드 종목을 선별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방송 말미에 챙겨주시는 와이드카드 종목까지 잊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위권 후보생부터 차차 공개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도 역시 3대 기획사의 후보생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 주실 건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선 네. 캐스팅할 때 좋은 회사, 좋은 후보생을 고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안 좋은 후보생을 고르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반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좋은 후보생을 물론 고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은 안 좋은 후보생을 하나하나 소거를 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캐스팅을 진행을 하는 걸 지켜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위권 후보생들 어떤 면면을 갖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관 기획사는 퍼스텍 후보생 많이 밀어주는 개인 기획사죠. 죄송합니다. 자, 개인 기획사에서는 퍼스텍 후보생을 많이 밀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한미 글로벌 후보생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퍼스텍 후보생입니다. 0.5% 상승이 나왔고 4,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방산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YG 엔터테인먼트도 살펴보시죠. 4.03% 상승이 나왔고요. 61,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아마 모든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도 살펴보죠. 한미 글로벌 후보생 6.85% 상승이 나왔고요. 13,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설 사업 관리 PM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는데요. 자, 3위권 후보생들 면면이 참 대단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다 있는 후보생들인 것 같아요. 네네, 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디렉터님께서는 오늘은 좀 소거하는 느낌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시겠어요? 먼저 캐스팅할 후보생을 말씀드릴 텐데 외국인 기획사의 한미 글로벌을 오늘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한미 글로벌 지금 역시 뭐 네옴시티와 크게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레옴시티 이슈로 한미 글로벌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캐스팅 이유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우선 제가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 좋게 보는 게 여러 가지 핫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레옴시티도 핫 이슈죠. 그리고 250만 원 이슈도 있고 지금 중소형 건설주 섹터를 보셔야 될 때가 이번 달부터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미 글로벌 자체가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건설주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6.58%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더니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회사이고요. 배당도 3.7%라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획사의 한미글로벌을 캐스팅하고 내일 다음 주도 한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종에 넣으시는데 지금의 재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1일자 어제자 기사에 봤더니 한미글로벌이 사우디 법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의 프로젝트 PM을 수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옴시티 하면 또 기존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차트 종가가 13,250원인데요. 전고점 구간까지 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구간. 14,000원 구간이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 하고 한미글로벌 포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 차트적으로 매우 좋은 급등의 자리에 있고요. 매물대도 단기적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공략 가능한 지점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한미글로벌을 좀 중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인 기획사의 한미글로벌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방송을 통해서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중요성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네옴시티라는 또 큰 이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주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미글로벌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더불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해주셨던 자이SND라던가 범양건영이라던가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도 함께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짚어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위권에서는 한미글로벌 캐스팅을 최종적으로 해주셨고, 네. 자, 다른 후보생들은 어떤가요? 아쉬운가요? 아니면 사실은 퍼스텍은 너무 지금 그 저항 라인이 많아서 우선 걸렀고요. 네. YG엔트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우선 두 종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편할 텐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재료가 좋고 다 아는 재료이더라도 신선하지 않고 저항대가 많으면 사실은 캐스팅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너무 거칠고 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연예 기획사에서 후보생들을 캐스팅할 때 우선 그 학생의 학업 생활이라든지 앞으로 성적, 성격, 인성들을 다 보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매물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퍼스텍은 우선 제외를 했습니다. 우선 재료는 있어요. 재료는 로봇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사면 된다면 그 이후의 이슈가 M&A 이슈인데요. M&A 이슈가 가장 먼저가 로봇이 먼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 기대감으로 퍼스텍이 오를 수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퍼스텍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안 간 종목은 걸렀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종목이 YG엔터인데요. YG엔터 보면 YG엔터는 단기적으로 차트가 좀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상단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재료가 저는 사실 엔터를 잘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료가 블랙핑크 빅뱅의 컴백이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매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뱅의 컴백이 어느 정도 매출로 이어질지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블랙핑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팅하지 않은 거지. 혹시 엔터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YG 엔터도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제가 신세대이신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혹시 좋아하는 YG 엔터의 그룹이 있으십니까? 지금 블랙핑크, 아이콘, 악동뮤지션, 빅뱅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악동뮤지션을 가장 좋아합니다. YG에서는. 그러면 악동뮤지션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어렵네요. 사실
노래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아는 합니다. 악동뮤 씨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는 아무래도 그 예전에 K-팝 스타 나왔을 때 네. 다리꼬지마 다리꼬지마. 뭐 그런 것들 아닐까요? 그건 저도 아는 노래이긴 한데. 그럼 한번 그러면 불러볼까요? 한 소절을 한번 앵커님이 한번 해주시면 YG엔터 잘 갈 것 같은데 한 소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블랙핑크가 네. 다시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악동뮤직은 노래를 할 때가 맞나 싶긴 악동뮤직 합니다. 하고 블랙핑크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그렇다면 박자 넣어드릴까요? 제가 그렇다면 블랙핑크 노래를 한번 네. 어떻게 그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계신지 네. 자 그런 의미에서 How do you like 떼떼레떼떼레떼떼 굉장히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엔터주의- 쌓여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흥이 네. 났습니다. 자. YG 엔터도 좋게 보는 생타이긴 한데, 과연 블랙핑크가 복귀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엔터주를 안 보지만 앵커님처럼 엔터주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많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노래도 잘 들었고, YG 엔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어코 노래를 시키시네요. 네. 자,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퍼스텍과 또 YG 엔터테인먼트 후보를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더라도 저항대 그리고 매물대가 너무나 많으면 캐스팅 순위에서 밀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오늘 캐스팅 후보군으로 사실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면에 캐스팅 후보로 볼만은 했지만 엔터주로서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블랙핑크라는 거대한 어떤 K-팝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의 하반기 활동이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YG 엔터테인먼트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노래를 또 짧게 불러봤는데 자, 언젠가는 또 캐스팅 후보에 저도 또 올려주실지 네, 기대가 캐스팅 되고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저 MC 이혜은과 자 외국인 기획사의 한미 글로벌이 캐스팅됐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펄어비스, 기관 기획사에서는 현대 로템,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우리손 FNG 이렇게 캐스팅 후보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4.86% 하락이 나왔고 56,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의 현대로템도 보시죠. 자, 현대로템 오늘 2% 상승이 나왔고 25,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철도인데 최근에는 또 방산주로 함께 이름을 날리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우리손 FNG도 보시죠. 우리손 FNG 오늘 0.98% 상승이 나왔고 2,06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축산, 육류입니다. 그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주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도 만나보셨는데 2위권 후보생들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또 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2위권 후보생 중에는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예비 후보생도 하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월등히 뛰어난 종목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놓치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한 후보생은 캐스팅을 하고요. 한 후보생은 예비 캐스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항상 좀 변수들이 생기네요. 네, 생각보다는 1위권보다는 3위권, 2위권 중에 경쟁이 치열하고 아주 보석 같은 후보생들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2위권에서는 본 캐스팅 후보생이 있고 또 네. 예비 캐스팅 후보생이 있다. 두 맞습니다. 종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본 캐스팅 후보생부터 만나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기획사의 펄어비스를 먼저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펄어비스. 네. 사실 컴투스홀딩스도 이 와일드 카드로 공개를 해주셨던 적이 있는 만큼 맞습니다. 펄어비스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게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될 때가 지금 됐거든요. 제가 컴투스 홀딩스도 강력하게 와일드카드로 냈던 이유가 눌릴 때 더 사는 거지 눌릴 때 손절하는 종목은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그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캐스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펄어비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주의 뭐 대장격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시총도 크고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지금 차트 보면 왜 차트를 먼저 보자고 했냐면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적자라고 2분기 적자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는 해소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자다 이렇게 돼버렸으면 적자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면 악재가 지속되는 거지만 적자다 이렇게 나왔으면 악재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4.8%가량 빠진 펄어비스 앞으로 적자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제가 와일드카드로 드렸던 컴투스 홀딩스 3.6%가 빠졌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0%가 빠진 것도 아니고 40%가 빠진 것도 아닌 3% 빠진 걸 가지고 건불을 내시면 주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21선이라도 깨졌다고 한다면 관심주, 와일드카드로 낸 이용주를 욕할 수 있지만 21선도 지지를 받고 있고 3% 빠진 걸 가지고 겁을 내시면 주식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호재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아직 출시 전인데 이게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호재죠. 일정이 잡혀 있다면 일정대로 누군가는 시나리오 매매를 할 텐데 일정도 없는 붉은 사막에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컴투스 홀딩스 똑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되게 꼼꼼한 사람인데 꼼꼼하게 기업 분석도 좀 해드리면요. 펄어비스 연간 재무제표인데 보십시오. 2020년 작년에 430억 영업이익이 올해는 997억, 2배가 올라가고요. 더 놀라운 거는 내년에는 3배가 올라갑니다. 2,900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차트를 크게 보면 전저점인 5만 원 구간의 지지를 받고 이제 21선 지지를 받는 펄어비스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컴투스 홀딩스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제 말이 일리가 있는지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본인 판단에 기준이 섰다면 비중 실어서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모든 게 어려우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제가 그거에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오늘 개인주들 조금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펄어비스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봐도 영업 적자 지속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검은 사막이라는 든든한 흥행작이 있는 펄어비스이고 더해서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 더불어서 2분기에 영업 적자가 지속됐다라는 점 어떻게 보면 악재가 소멸이 되고 앞으로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할 만한 그런 뉴스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더해서 서머너즈워 후속작이 곧 발표된다. 그리고 와일드카드로도 공개를 해주셨던 컴투스 홀딩스 역시 게임주 볼 때 잊지 말고 챙겨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 본 캐스팅 후보는 펄어비스가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 자, 예비 캐스팅 네.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배트맨 2주차 됐는데 예비 캐스팅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제가 아쉬워서 외국인 기획사에 우리손 FNG를 예비 캐스팅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아쉽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아서 예비 캐스팅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손 FNG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돈, 한우, 축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손 FNG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어제는 윗꼬리 양봉으로 매물대를 소화했고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나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왜 예비 후보생으로 캐스팅을 했냐면 이런 재료라는 게 어떤 기사 한 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갈등이 해결됐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또 180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우리손 FNG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다음 주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펄어비스는 비중을 실어서 해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손 FNG는 관종에 넣고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 후보생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최초로 저희 방송 사상 최초로 예비 캐스팅 후보생이 나왔습니다. 외인 기획사의 우리손 FNG였는데요. 미중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때 미중 갈등이 정말 시장의 화두가 될 만큼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다시 그때가 재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점점 격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손 FNG 함께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끼어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뉴스와 재료를 체크를 해야 되는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 캐스팅으로는 개인 기획사의 펄어비스 후보생 그리고 예비 캐스팅 후보로는 우리손 FNG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소외된 후보생이 있어요. 네, 하나 있죠. 현대 로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재료로 7월 22일 날 한번 올랐어요. 이게 이제 폴란드 방사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오른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너무 오른 건 제외하고 너무 떨어진 건 매물 때문에 제외하기 때문에 현대로템 후보생은 아예 저는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슈퍼스타가 되기에는 너무 지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이용준 디렉터님은 그렇게 캐스팅의 1순위는 아니다라고 늘 밝혀주셨기 때문에 현대로템 이미 크게 상승이 나온 만큼 지금 캐스팅할 후보군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만나봤는데 자, 2위권에서는 지금 본 캐스팅과 예비 캐스팅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본 캐스팅 됐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실어도 좋을 만큼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예비 캐스팅 후보였던 이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뉴스와 재료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손 FNG 흐름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까지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 SK텔레콤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S51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휠라홀딩스 후보생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후보생 오늘 1.33% 하락이 나왔고요. 51,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통신 서비스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후보생의 S51도 만나보죠. 자, 기관 기획사의 S51 3.44% 상승이 나왔고요. 91,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정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휠라홀딩스 후보생 9.9% 오늘 1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고요. 33,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스포츠 의류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도 만나보셨는데 자, 1위권 후보생들도 사실 이름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후보생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어떤 후보생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1위권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심플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종목들은 배제를 먼저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위권 후보생의 그 캐스팅은 외국인 기획사의 휠라홀딩스를 강력하게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휠라홀딩스를 강력하게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휠라홀딩스 우리 시청자님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종목일 것 같아요. 저희 개인의 선택할 당시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휠라홀딩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골프 열풍과 또 테니스 열풍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또 정말 이렇게. 좋아졌죠. 네. 제가 사실은 정말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종목들이 몇 개 없는데 그때 휠라홀딩스를 좋아질 거라고 말했고 앵커님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MZ세대들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7월 달에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 달이 지난 지금 휠라홀딩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재료들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재료는 휠라홀딩스의 자회사인
아쿠시네트라는 홀딩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 다 아시죠?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타이틀 리스트 공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풋조이 신발이나 의류 만드는 회사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아큐시네트의 매출이 2분기에 벌써 그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올 매출액만 3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라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 상승이 9%나 나왔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휠라홀딩스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아주 제대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30 세대가 이제 골프 대신 테니스를 또 치는데 휠라홀딩스가 또 테니스 의류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 관련주로도 유일하게 관련주를 수혜주를 치면 휠라홀딩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제가 7월 달에 휠라홀딩스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점이 이런 바닥인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바닥에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막 15%에서 20%는 그냥 나온 것 같고요. 더 좋은 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그어놨던 선 같습니다. 1차 목표는 35,400원으로 그어놓은 것 같고요. 2차 목표는 37,600원을 제가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정확히 맞았다 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휠라홀딩스 그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지금도 큰 수익 보시고 앞으로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좋은 실적이 꾸준했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헤매던 주가가 MZ세대의 테니스 붐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7월 달에 대주주 매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 매출 호조라는 세 가지 좋은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하기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혹시 공략하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눌리는 구간은 제가 정말 잘 보니까요. 휠라홀딩스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노란톡방에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이전에 저희 주유소 개인의 선택 시절에도 이제부터 휠라홀딩스 점차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바로 그 종목 휠라홀딩스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아쿠시네트라는 자회사의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뭐 골프나 뭐 테니스 이쪽에 관심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골프와 테니스 열풍이 불면서 휠라홀딩스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 지금 바닥을 헤매던 주가가 대주주 매수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좋은 재료들이 많다. 그런 만큼 휠라홀딩스 앞으로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휠라홀딩스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권 후보생들 사실 다른 후보생들도 인지도는 높은데 왜 캐스팅이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름은 좋은데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SK텔레콤 SOI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악재 뉴스가 나와 있고 SOI는 지금 기름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SK텔레콤 설명해 드리면 통신사 회사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MSCI 지수에 SK텔레콤이 제외됐다고 합니다. MSCI 지수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영어로 풀어드리면 모건 스탠리 인덱스 지수 정도 모건 스탠리 캐피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들 선진국 포함해서 이런 개발도상국의 주식을 살 때요. 무조건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펀드를 사거든요. 이게 하나의 지수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수에 들어있는 펀드인데 거기 안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편한 상품인데 MSCI 지수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즉 지수나 펀드에 따라가는 자금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던 패시브 자금들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차트 보면 지금 MSCI 지수에서 제외된다. 근데 지금 제외된 건 아니거든요. 아마 9월 1일 날 정도가 이제 빠질 건데 지금 벌써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죠. 21선 아래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좋은 회사이고 뭐 다 좋긴 하겠지만 패시브 자금, 외국인 자금이 빠지면 아무래도 대량으로 빠지기 때문에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SOIL인데요. SOIL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름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휘발유값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유값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선물 지수, WTI 선물 지수가 떨어지면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또는 길게 3개월 정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물은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지금 원유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유사는 먹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1선을 터치를 했지만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더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S-오일한테는 안 좋다. 기름값이 오르면 S-오일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두 종목은 굉장히 이름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기획사의 SK텔레콤, MSCI가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고려해서 지수 편입과 편출을 결정을 하는데요. 자, 분기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을 MSCI 코리아 지수에서 편출했다라고 MSCI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번 지수 편출에 따라서 SK텔레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약 700억에서 1,10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 상당히 SK텔레콤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종목을 캐스팅 후보군에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격히 올랐다는 것 우리 시청자님들도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정말 눈으로 막 2,000원이 넘어가는 그 모습들 볼 때 공포심까지 느껴질 정도로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행히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S-오일의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덩달아서 정유사들의 주요 매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 마진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두 후보생들을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첫째 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오늘은 기관 기획사의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 만큼 8월 첫째 주에만 76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S-오일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외인 기획사의 한미글로벌 그리고 2위권에서는 처음으로 예비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본 캐스팅은 개인 기획사의 펄어비스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요. 예비 캐스팅으로는 외인 기획사의 우리손 FNG가 캐스팅이 됐다라고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역시 외인 기획사의 휠라홀딩스가 차지를 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대 기획사가 집중했던 그 후보생들 몇 면을 살펴봤고 캐스팅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종잘기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느냐일 것 같습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와이드카드 후보생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역시 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캐몬입니다. 자, 오늘의 와이드카드가 캐몬으로 공개가 됐는데 네. 자, 캐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0번째 와이드카드 종목 캐몬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이 꽉 잡힐 것 같고 기준이 잡히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캐몬은 신약이나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을 개발에 필요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위탁 수행 기관입니다. 즉 자체 개발 기관이 아니고 그 물질들이 오면 위탁해서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로 좀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료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8월 10일자 기사를 봤더니 윤 대통령이 16일 날 용산에서 빌 게이츠를 만난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바이오 FDNC도 사실 빌 게이츠 재단 관련주인데요. 사실 빌 게이츠 관련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제가 와이드카드로 드렸던 바이오 FDNC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캐몬이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비임상 동물 실험 연구를 위탁받아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빌 게이츠의 재단의 관련주는 아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시나리오가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도 항상 주식을 생각하다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총이 너무 크고 바이오 FDNC는 아무래도 식량 종자 계량이니까 제약 바이오는 아니고 그러면 제약 바이오 중에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있을까 했을 때 그 다음 섹터인 다음 단계인 캐몬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빌 게이츠의 관심 분야가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아서 그런지 말년에 전염병 퇴치라든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연구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몬을 보고 있는데 캐몬 차트 한번 볼게요. 캐몬은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제가 보는 유일하게 유보율이 800%가 넘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흔히들 말하는 작은 회사 저는 안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캐몬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지금 보면 캐몬이 연 3일, 4일 정도 양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약에 피봇 2차 저항선인 3,15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주 16일이죠. 16일 이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캐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거래량을 최근에 동반해서 한번 상승이 나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들어와 있다. 너무 좋은 자리죠. 사실 너무 좋은 자리고 제가 이 빌 게이츠를 엮일지 안 엮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엮이게 된다면 지금 자리가 맥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제약 바이오주 치고는 재무도 우량하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혐오반 경험도 있고 빌 게이츠 방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 이게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의 시나리오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한번 타점이나 공략 지점을 잡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 머리가 굉장히 이런 때 비상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캐몬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제가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저는 오늘 캐몬 와일드카드로 캐스팅합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캐몬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캐몬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캐몬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포지션 갖고 있는 후보생인데요. 제약바이오 포지션에서는 드물게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재무가 우량하고요. 현재 빌 게이츠 관련주로서 시나리오 매매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도 수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와일드카드 종목은 캐몬이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는 8월 15일 월요일이 광복절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시장 대응 함께 하실 텐데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에 물어봐야겠지만 시장은 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좋아질 때 사실 주도 주착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양봉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럴 때도 기준을 놓지 않고요. 노란톡방에 주도주 항상 내드릴 테니까 뭐 항상 가면 좋죠. 저도 22 거래일 중에 22일 거래를 다 수익 보면 좋은데 꼭 한두 번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19번은 가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흐름 대응하시면 되고 저는 시장이 갈가면 주도주 찾기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옆에서 여러분 돕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고 다음 주 시장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음 주 시작은 다음 주가 되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자, 시장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전달과 전전달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을 때 주도주를 찾는 게 오히려 참 어렵지만 어려운 걸 늘 해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다음 주 시장은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도 승리하는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